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이 상품이 리츠입니다. 리츠 관련 주가 보수적으로 고배당을 누리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리츠의 경우에는 90% 이상 의무 배당 조항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급을 1년 결산 배당과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배당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수익이 바로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반 부동산 투자 상품에 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죠. 또 하나는 최근에 기존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많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공모형 리츠가 생겨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러한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사실은 주유소를 가지고 리츠 상품을 만든 이러한 리츠 공모가 하반기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고 배당률을 제시한 상품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00원, 만원, 보통 한 주당 5,000원 정도씩 공모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커피 몇 번 안 드시면 이러한 리츠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자, 그러면 리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1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많은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1,000억짜리를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1,000명 또는 10,000명,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된 자본 또는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투자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주식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해가 쉽죠? 그래서 리츠라는 것은 우리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에서 여기 RE 첫 글자 REIT 하고 S 합쳐서 리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리츠의 기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여기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는 3호를 통해서 리츠가 많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훨씬 많았죠. 자, 이런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리츠 이 상품,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 자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료 또는 개발 리츠의 경우에 개발 이득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리츠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득이 나면 매번 1년에 결산이자 반기 2번 해서 배당을 해주도록 만든 구조예요. 굉장히 투명하죠. 그래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법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8조까지, 그리고 제11조 2, 45조 및 49조 2, 1항에서 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 조정을 CR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몇 가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면, 다수의 투자자라는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이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나 공모를 통해서 청약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해야 된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8조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 주식회사 동일하게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츠 형태별로 우리가 뒤에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츠는 우리나라 왜 도입됐느냐? 리츠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최초 도입을 시작해서 2000년 이후에 유럽이나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리츠가 잘 운영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가뿐만 아니라 호텔, 그다음 물류센터, 다양한 부동산 상품에 리츠가 운영이 돼서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이 노후에 이것을 배당을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것, CR 리츠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01년도부터 리츠라는 상품이 이제 시중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츠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리츠를 도입하게 됐던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자, 이 리츠는 투자 대상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 CR 리츠라는 걸 설립하고, 자산관리는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 맡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CR 리츠라는 것은 회사의 실체가 없어도 돼요.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위탁관리 리츠는 자산의 투자와 운용 자산관리를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리츠입니다. 이것도 회사의 형태는 명목회사이고 형태로 갖추고 있고, 투자의 대상은 일반 부동산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 위탁관리 리츠와는 달리 또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산의 투자, 운용, 자산관리를 직접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리츠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실제로 이러한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 대상은 마찬가지로 일반 부동산 모든 거에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물류, 호텔, 리테일, 주택, 임대주택 다양한 상품에 이런 리츠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나 CR 리츠에서 주어지는 법인세 혜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것이 제일 많은지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리츠는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위탁 관리 리츠, 자기 관리 리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기업 구조 조정 리츠 CR 리츠는 리츠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돼서 이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AMC가 직접 리츠를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 혜택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탁관리 리츠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츠는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 대상은 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에 대한 것들은 다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받는데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감독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리츠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회사는 말씀드렸어요.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네 직접 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나머지는 명목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보다 훨씬 더 자본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 주식의 경우에 1인당 50% 이내라는 규정이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에 주어집니다. 너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공모할 때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은 부동산이 다 70% 이상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리츠라는 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 요것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씩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일단 배당. 아까 앞에서 배당은 90% 이상 의무 배당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만 의무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근데 위탁이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90% 이상 의무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랑 자기관리 리츠는 처분을 1년 동안 제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금의 차입이라는 거는 보시면 리츠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주총에 특별결의가 있을 때 10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동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리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국내의 리츠 시장 현황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리츠 시장 규모는 2002년에 5,584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 10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2016년에 2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요. 그리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48.7조 원을 달성했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2020년 3월까지 보니까 51.4조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억에서 20억을 넘는데 3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또 2배가 되는 기간에 3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수익이 높길래 이렇게 리츠 시장에 대한
그 시장 투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실제로 리츠 시장 규모가 51.4조 원인데 리츠는 어떤 상품에 주로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리츠가 많이 있는지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츠 중에 가장 많은 건 위탁관리 리츠라고 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가 전체 자산 기준으로 91.15% 46.8조 원에 이르네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4.1조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0.5조 원밖에 되지 않아 숫자로 4개 위탁관리 리츠가 225개, CR 리츠가 29개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가 대부분 리츠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 상품은 어떤 데다가 투자하느냐 봤더니 주택에 대한 리츠, 주택을 대상으로 투자한 리츠가 136개로 자산 규모는 자산 총계 31.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의 61.6%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도 포함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가 59개인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오피스, 리테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피스 상품에 투자해서 꾸준한 임대료를 받고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테일. 리테일이 33개, 그 다음 물류가 13개, 그 다음 호텔 5개, 복합형 12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복합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리테일과 뭐 호텔을 묶는다든지 또 오피스하고 호텔을 묶는다든지 이런 형태들도 있고 뭐 오피스와 주택을 묶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규모별로 보면 3천억 원 이상 되는 큰 규모 리츠 50개, 전체의 60%가 넘죠. 그래서 리츠의 이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3천억 원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다수가 모여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진짜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2018년도 부동산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8.5%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장에서 우리 은행 금리와 비교해 보면 이 8.5%가 얼마나 높은 건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은행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자, 우리 6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은행 금리를 0.5% 인하했죠. 기준금리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가 0%에서 1%대 초반으로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 잡아도 리츠의 수익률은 4배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특히나 이런 은행의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리츠의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점차 리츠의 수와 자산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난해 신한 알파 리츠를 시작으로 이제 공모 리츠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3호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만 리츠 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수익들을 향유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도 이러한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리츠 시장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리테일과 오피스 빌딩을 유동한 롯데리츠, 그다음에 NH
프라임 리츠가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많이 인기가 있었고, 또 올해 하반기의 경우에는 주유소 리츠인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라는 것이 공모 시장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익률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동영상에서 좀 과장되게 뉴스에서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물에 바로 투자하는 부동산보다 리츠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2002년도에 리츠가 71개가 있었는데 이때 수익률 5.1%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10.6%로 높아지고 2018년도에 8.5%예요. 그리고 2019년 통계가 분기별로 이제 지금 3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1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금리의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리츠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가? 리츠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어떤 매력이 있길래 리츠에 투자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자, 리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해보면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 가능 이익이 90% 이상, 자기관리 리츠만 예외로 50%라고 했죠.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실제로 높은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배당 재원은 리츠 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운영을 해서 이 부동산의 임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에서 발생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공시일 조정만 잘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리츠는 다른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과 비교해 볼 때 장기적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 주식 평균 대비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지금 1번, 2번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도 리츠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리츠에 투자한 후에 만약에 이제 돈이 필요하면 장외 시장에서 이 리츠 주식을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상장 시에는 또 거래소에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부분 우리가 리츠가 위탁관리 리츠가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전체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이 리츠를 AMC 속해 있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리츠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운영을 해서 이 배당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없으면 AMC에 실제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리츠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리츠사에 있는 준법 감시인들을 통해서 투자 자산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불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나 연간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투자보고서,
그리고 영업 보고서를 반드시 리츠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 상품에 대한 정보, 또 이 상품 운영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리츠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리츠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츠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커피값 아껴가지고 5만원 만들었어요. 어떻게 투자하느냐? 자,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까요?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또는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를 할 때 그때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리츠 투자 대상은 보통주, 우선주, 사채 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리츠 투자를 할 때는 리츠 상품을 이제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츠의 주식의 모집과 판매를 수행하는 증권회사 대부분 증권회사가 있고 또 이 리츠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지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가치평가 업무를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을 합니다. 또 리츠를 관리하는 리츠 소유 부동산 각종 문서 등 증서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대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늘 눈여겨봐야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어떤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리츠의 투자 형태는 사모와 공모로 구분을 합니다. 자, 사모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연기금 이런 데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츠 공모 현황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작년에 우리 지금까지 이제 7개의 리츠가 상장이 됐는데 주식시장에 이 중에 신한 알파리츠, 롯데리츠, NH 프라임 리츠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런 상장 리츠가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리츠 공모 현황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리츠 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리츠 정보라는 메뉴에 투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정보 안에 보면 공모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청약 일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으로 가능한 거 확정 공모 이제 됐고 예정 공모 보시면 이지스 밸류 플러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6월 16일부터 6월 17일 이틀 동안 청약을 받네요. 근데 주당 모집 가액은 5,000원이에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보면 모집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총 모집 가액과 모집 방법에 보면 이게 사모인지 공모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럭키하게도 뭐예요? 일반 공모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약 일정이고
청약은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뭐 신영증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투자 상품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냐면 사업 내용에 서울 태평로 빌딩, 이지스 전문 투자형 3호 부동산 투자신탁 97호로 되어 있는 서울 태평로 빌딩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태평로 빌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심에 있죠. 그럼 큰 문제가 없는 한 아마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실이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설명들을 보고 우리가 청약을 일반 공모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리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약하는 이 증권사에 가면 자세하게 또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시면 경제나 부동산 그 기사면에 이러한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소개할 때 리츠나 펀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리츠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주유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리츠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기사가 매일경제 2020년 6월 1일자로 떴네요. 자,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이 AMC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코람코 자산신탁에서 지난해 9월에 현대오일뱅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SK네트워크 주유소 187곳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장 절차를 거쳐서 8월께 공모 리츠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당을 6%로 지금 우리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임대차 계약 중에서 5년간은 확정 임대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임대를 주겠다라는 거고, 임대 수익은 나머지 5년은 임대료 연 1.5%씩 인상을 확정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시 수익이 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8월에 이 주유소 리츠가 이제 상장이 되면 공모 형태, 일반 공모 형태로 이 상품이 시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 상품도. 자, 보시면 기존에 상장했던 리츠를 보면 작년에 2018년도, 19년도에 상장했던 리츠 보면 롯데 리츠 같은 경우 5.4%, 신한 알파 리츠 4.4%, 1리츠 코코랩이 5.9%예요. 그럼 주유소 리츠 6%면 높은 배당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건 예상 배당금이고 수익이 더 나면 수익을 더 돌려주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리츠에 대한 상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츠에 투자를 무조건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5,000원이든 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못 먹어도 고 해서 가면 독박을 쓰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아까 새로 만든 리츠를 공모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때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은 주가 수익률을 동반해서 투자 수익도 높은, 그러니까 리턴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리츠에 투자하기 전에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하는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리츠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있는 리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 이 투자사들이 외국의 아마존 물류센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펀드나 리츠 형태로. 자, 그 얘기는 물류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물류에 대한 리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소 리츠 같은 경우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오피스의 경우에는 점점점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시간과 예산 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있는 리츠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금을 재투자하고 또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AMC, 그 AMC 자산운용 전문 인력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보유한 리츠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츠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리츠들이 안정적이겠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코람코 자산신탁 같은 거, 뭐 미래에셋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지배 구조, 절차, 그리고 세입자와 강한 유대관계 및 경쟁시장에 성공하기 위한 운용 전략 등의 특성이 있는 리츠가 선택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리츠라는 것은 임대 수익을 통해서 배당을 해주는 건데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관리, 그래서 세입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뭐 공실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용 전략이나 능력이 있는 이러한 리츠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운용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경험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리츠가 투자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상품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리테일과 관련된 리츠들은 많이 선호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츠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모를 할 때 공모주관사에 가서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하고 나중에 주식 배정을 이제 받으면 되겠죠.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용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리츠라는 상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츠와 쌍벽을 이루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실제로 펀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